안녕하십니까. 괜찮아 제주의 제이아빠입니다. 최근 겨울 제주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을이나 봄 시즌에 제주를 찾을 계획을 하셨던 분들보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해가 짧아져서 여행 일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고, 제주하면 그래도 바다와 숲을 거니는 게 제격인데 겨울엔 아무래도 춥다 보니 실내 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가족 모두가 동시에 만족하는 장소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딸아이가 캐치티니핑을 너무 좋아해서 제주시에 있는 캐치티니핑 팝업 스토어를 가끔 가곤 하는데요. 아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즐겁다고 하지만 아무리 딸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는 게 제겐 고통스러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중심의 테마파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면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테마파크 3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아르떼 키즈파크입니다. 제주시 에어읍에 위치한 아르떼 키즈파크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드아트를 접목한 체험형 놀이터입니다. 명화를 모티프로 한 미드아트 공간이 부모들에겐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겐 다소 지루할 수 있고, 반면에 일반적인 캐릭터 키즈 카페의 경우엔 아이들은 신나겠지만 부모들에겐 흥미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은 아르떼 키즈파크는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00평 규모의 아르떼 키즈파크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미디어 아트와 함께 다양한 놀이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즐거운 자연을 테마로 한 이곳은 16가지 놀이시설과 3가지 체험형 미디어 아트 공간을 통해 자연, 예술,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독특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고흐나 클림트 같은 화가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관람하며 예술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자 강점입니다.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편히 휴식을 취하며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르떼 키즈파크 제주는 전세계 6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아르떼 뮤지엄을 만든 디스트릭트라는 회사가 선보이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 놀이터로서 아이들을 위한 테마 공간을 본격적으로 만든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일평균 입장객이 1000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놀이 세상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미디어 아트로 제주의 자연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이용객이 미디어 아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 놀이 공간들입니다. 파도를 맞으며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샌드비치, 하늘 위를 뛰어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트램플린 존, 내가 그린 곤충이 돌아다니는 골풀장 등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 공간들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이목과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의 바닷가를 재현해 놓은 듯한 샌드비치는 단연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변에서 펼쳐지는 하루의 변화를 감상하며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추천 테마파크는 제주 남서쪽 안덕면에 위치한 무민랜드입니다. 무민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얗고 포동포동한 하마처럼 생긴 북유럽에서 온 캐릭터 무민을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 트롤을 모티프로 한 캐릭터 무민은 핀란드의 국민작가 토베 얀손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은 무민의 이야기는 세계 2차 대전 중이었던 1945년에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가 얀손에게도 전선에 파병된 친구들을 잃을까봐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도피처로 쓰기 시작한 그림책이 다름 아닌 무민이었습니다. 당시 처해진 암흑한 환경과 대비된 따뜻하고 다채로운 무민의 이야기는 글쓴 작가는 물론 세상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포용성, 친절, 커뮤니티의 소중함을 오늘날까지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민랜드는 이러한 무민에 담겨진 스토리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캐릭터 테마파크입니다. 스토리를 이끄는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공간을 지나면 무민가족의 모험이 시작되는 무민밸리와 무민하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방문객들은 무민가족에게 초대받은 손님처럼 곳곳을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무민하우스에는 실제 무민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찰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고 무민 캐릭터들과 함께 인증샷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스탬프 도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영상관과 전시관 그리고 놀이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무민의 스토리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매직, 볼풀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관에서는 무민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어 무민을 몰랐던 아이들일지라도 캐릭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층은 무민 캐릭터와 함께 아름다운 대자연을 미디어 아트로 감상할 수 있는 상영관이 조성되어 있고 이와 함께 작은 규모의 실내 놀이터와 굿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체험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중심의 테마파크이지만 무민하우스 옥상에 조성된 무민정원은 삼방산과 한라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무민계단 위로 오르면 맑은 날에는 가파도와 마라도, 삼방산과 송악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경치를 보여줍니다. 무민하우스 관람이 끝나면 무민라운지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무민이 그림책과 소설로 유명한 만큼 이곳은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기면서 평온하게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고 아늑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무민 그림책과 무민 캐릭터가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민랜드의 메인 테마인 따뜻한 포옹은 사랑과 열정, 평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민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무민이 80살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무민 캐릭터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세계 적십자사에 기부된다고 하니 기념품 샵에서는 무민 캐릭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테마파크는 제주 송당에 위치한 스누피 가든입니다. 스누피 가든은 50년간 전 세계 신문방송을 통해 연재된 만화 피너츠를 테마로 1천여 평의 실내 테마홀로 구성된 캐릭터 테마파크이자 2만 5천여 평의 야외 가든으로 조성된 자연형 체험 테마 가든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담은 곳으로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은 삶과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인생 가드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누피는 바쁜 일상에서도 일단 오는 오후는 쉬자고 말하며 여유와 휴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스누피 가든은 찰리 브라운과 친구들을 통해 꽃과 나무 등 자연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제주의 자연 속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인 가든하우스는 5개의 테마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너츠 에피소드에 담긴 일상의 이야기와 나의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든하우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곳은 엿먹는 나무 주변을 둘러싼 피너츠 친구들과 그들을 탄생시킨 만화가 슐츠를 만나게 되는 헬로우 피너츠 존입니다. 아주 오래된 캐릭터들이라 부모 세대에겐 어린 시절에 풋풋했던 시간들을 회고하게 하고 아이들에겐 생소한 캐릭터라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설레임을 선사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찰리 브라운의 친구인 담요를 일상 갖고 다니는 나이너스와 날지 못하는 새인 우드스탁을 아주 좋아했던 터라 이 공간을 찾으면 이들의 안부를 제일 먼저 살피곤 합니다.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다는 노래를 부르던 대학가요제 출신의 그룹 이름이 라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아마도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 탓이겠죠. 하지만 스누피의 친구 우드스탁과 제니스 조플린과 산타나가 열창했던 뮤직 페스티벌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들뜨는 마음의 심사는 아직도 삶에 대한 낭만과 열정을 제가 품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주요 캐릭터의 모습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 좋은 이 공간을 지나면 피너치 친구들의 삶의 지혜와 독특하고 위트 있는 인생 이야기를 담은 또 다른 테마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5개의 테마홀과 카페 스누피, 피너치 스토어를 걷고 보고 먹고 쉬면서 피너치 캐릭터를 통해 지금의 나와 함께한 벗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이 남긴 위로의 어록을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에겐 철학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있다는 거야. 만약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스스로 해야 해. 누구도 하루의 힘든 노동으로 더러워진 손톱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할 말도 없는데 마구 지저대는 건 분별 없는 행동이야.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응급처치 시간에 배웠어. 어떤 일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 좋은 일도 언제나 끝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디든 내 세상이야. 누구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땐 자신의 믿음을 따라야 해. 인생이란 책에는 결코 뒤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 인생이란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길 바라는 것이야. 어제부터 배워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해. 난 정말 외로울 땐 이렇게 앉아서 밤하늘을 쳐다봐. 저 별들 중에서 하나는 내 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런 순간에 내 별이 늘 내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해주지. 포기하지 마. 가든하우스를 나오면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야외 정원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평온한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며 한적한 오후를 보내고 잠시 쉬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외 정원의 최고의 백미는 찰리 브라운이 지키고 있는 야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너치 친구들이 에피소드 속 야구를 하는 모습을 재현한 넓은 잔디광장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뿐만 아니라 야구와 연결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피너치의 에피소드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겠지만 흰 야구 모자와 노란색 옷, 야구 글러브가 특징인 찰리 브라운은 야구 경기장에서 비운의 아이콘입니다. 좋아하는 야구를 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면 늘상 비가 오고 어쩌다 야구에서 이기는 날이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야구장에서 연을 날리면 나무에 걸려버리고 사랑을 고백하면 차이는 게 일상인 친구입니다. 어쩌면 찌질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영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일상마저 따뜻한 시선으로 간조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받게 될 것입니다. 온갖 약점을 잡아 깎아내리려는 오늘날의 경쟁 속에 지쳐버린 사람이라면 힘들 때 가만히 위로를 전해주는 찰리 브라운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인생은 이런저런 점에서 야구랑 닮았어. 우리 모두 플레이를 해야 할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잔뜩 얻어맞고 잔뜩 에러도 내지만 말이야. 관람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한 명의 피너치 친구가 되어 비록 부족할지라도 잃어버린 꿈을 떠올려보며 멋진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 겨울여행,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거운 제주의 특별한 테마파크 3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나날이라면 겨울이건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언제 어디서든 괜찮아. 괜찮아 제주였습니다.